연천군수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연천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인구 감소 문제를 짚어봅니다. 후보자 3명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오늘 6일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을 들여다보는 후보자 줌 인터뷰에서는 의정부시 광역의원의 도전장을 낸 4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소개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도 내 후보 가운데 54명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5명으로 같았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7명 발생해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날과 비교해 856명이 줄어든 것이며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756명이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연천군수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천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인구 감소 문제를 짚어볼 텐데요. 네, 후보자 3명 모두 인구 감소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이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연천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327명. 한 달에 27명꼴로 출생된 겁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는 게 흔치 않은 일이 됐는데 연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습니다. 산과 같은 경우에는 양주가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고는 하시죠. 아무래도 첫째 나으시러 가시는 경우는 친정가에 있다가 아기 나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연천군 인구는 1982년 6만 8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매년 감소하더니 최근엔 4만 2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연천군은 급기야 지난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인구를 늘리는 묘안은 뭘까? 더불어민주당 유상호 후보는 청년층 유입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군부대 유휴지에 행복주택을 짓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가산단이 생김으로써 신도시의 어떤 형태의 도시화가 또 형성이 되고 행복주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여기다 보급을 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아이도 낳고 학교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그 선순환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덕현 후보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기대를 겁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소멸위기 시군도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천군이 특례군으로 인정받으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우리 연천군의 특성에 맞는 특화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행정, 재정적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이 제도를 우리 연천군의 특화 발전 전략을 만들어 나가서 무소속 김광철 후보는 연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건데 연천군의 강점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가진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좀 생태가 저희는 아주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생태를 갖다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일자리 창출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가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그 축을 갖다 이룰 수 있는 또 소멸 지역에 대비할 수 있는 큰 그림으로 좀 다가서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명의 후보가 말하는 인구 늘리기 묘안. 유권자들의 표심은 누구에게 향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오늘 6일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을 들여다보는 후보자 줌 인터뷰에서는 의정부시 광역의원의 도전장을 낸 4명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소개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입성에 도전하는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경선 후보입니다. 양주 소방서장을 역임하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만 못하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의정부시를 전국에서 제일 가는 명품 도시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이며 이번에 출마한 민주당 광역의원 후보 중 유일하게 재선에 도전하는 제2선거구 이영봉 후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해왔듯이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선거구 정선희 후보입니다. 제7, 8대 의정부 시의회 의원을 거쳐 이번 선거에는 경기도의회 입성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8년 동안의 시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만큼 도의원으로 가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이고요. 기호 1번 장암동, 신곡 1, 2동 그리고 자금동에 출마한 제3선거구의 정선희 도의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제4선거구 오석규 후보입니다.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네, 제가 출마한 저희 지역 송산동은 의정부시의 미래 사업들이 활발하게 예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고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오석규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 국민의힘 광역의원 후보자들은 인터뷰를 마치는 대로 23일 월요일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경기도 내 후보 가운데 54명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 명부를 보면 406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구 162곳 가운데 25곳에서 50명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5명으로 갔습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2명씩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 4명보다 무려 50명이 많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7명 발생해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날과 비교해 856명이 줄어든 것이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756명이 감소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604명으로 가장 많고 8개 시군이 100명 미만으로 나왔으며 연천군이 13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4만 1,000여 명으로 전날보다 530명 줄었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12.7%로 전날보다 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 앞에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시간에 맞춰서 수거를 해가죠. 수거된 재활용품은 자원회수시설,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자원으로 재탄생할 재활용품이 가려지는데요. 네,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활용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기자가 간다에서 예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오후를 담아왔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이곳은 예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입니다. 이곳은 예천군민이 내놓은 재활용품이 모두 처리되는 곳입니다. 하루 3.5톤이 처리되는데 재활용품 부피가 크기 때문에 5톤 트럭 5대가 이렇게 나와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외 선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수거 차량이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이곳에서 하나하나 분류 작업을 진행하죠. 정말 별 희한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말 이것도 재활용품이라고 생각하고 내놓으신 걸까요? 이렇게 일일이 병과 캔, 알루미늄을 수작업으로 분리를 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면 저기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기계로 다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선별한 재활용품들을 부으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가서 종류별로 분리가 됩니다. 화력 선별기로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수작업으로 무조건 골라서 투입부에 넣어야 됩니다. 네, 이곳에서는 알루미늄을 따로 분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페트병에 있는 곳에 그대로 가서 알루미늄이 섞이게 되면 녹는 점이 달라서 기계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 속에서 알루미늄 캔들을 따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야 합니다. 스티로폼도 재활용이 이뤄지는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스티로폼 상자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청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물질이 너무 많이 붙어서 저희들이 칼로 빗겨도 안 되고 악고도 해도 작업이 안 됩니다. 고생고생하며 분류했는데 재활용률은 5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죠. 분리 배출하시는 과정에서 세척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해서 재활용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일까 아닐까 애매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이럴 때는 환경부가 내놓은 휴대폰 어플 내 손 안의 분리 배출을 이용하면 재활용품인지 아닌지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종이는 재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팅된 잡지나 판을 영수증으로 쓰는 감열지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한쪽 면이 코팅된 이 종이컵은 어떨까요? 재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재활용품, 다른 종이와 분리 배출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적혀 있죠. 네, 다음은 요즘 입지가 줄어든 CD입니다. CD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었습니다만 전자기록이 가능하도록 염료로 코팅했기 때문에 따로 플라스틱만 분리 배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못과 나사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고철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됩니다. 자력 선별 과정을 거쳐서 다시 골라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리 배출을 한다면 선별 작업 과정을 생각해서 좀 더 안전하게 배출하면 좋겠죠? 1995년부터 시작한 쓰레기 분리 배출. 하면 할수록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수고로움을 견디면 쓰레기는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 조금 더 부지런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기자가 간다, 홍하영입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경기도의원 의정부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 기호 2번 김정영 인사드립니다. 지금 의정부는 성장 동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멈춰버린 의정부를 다시 도약하는 의정부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맘껏 펼치고 청년들 어깨가 당당해지고 골목골목 상가에 활력이 넘치고 엄마들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의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정부 주민들은 미군 반환 공여지 물류단지 조성 계획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면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남의 소유는 뺏을 수 있지만 경험은 뺏을 수 없다는 말처럼 저는 경기도의원의 소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정부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일 잘하는 일꾼, 준비된 일꾼, 국민의힘 기호 2번 김정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저는 평생 운동선수이자 건강 전문가로 시민들의 건강뿐 아니라 도시의 건강을 위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누구보다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어 청년 정책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협치를 통해 의정부의 발전을 꼭 이루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양당의 인물 대결이 아닙니다. 기득권 세대와 차세대 지도자의 대결로 의정부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을 지킬 것인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한 미래지향적 지도자를 선택할지에 대한 의정부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 저는 의정부 지역을 탈환해서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가 경기도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 한 몸 다 바치겠습니다. 새롭고 참신한 인물 홍영호가 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제3선거구에 국민의힘 도의원으로 출마한 최병선입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초중고를 졸업했고 현재는 의정부 세무서 앞에서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발전 과정도 30년간 직접 겪었고 동시에 의정부 시민으로서 아쉬운 점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세무 대리인으로서 사업자들이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 각각의 해결 방안 제시를 9년째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정부의 광역기초의원도 의정부 출신의 의정부를 잘 알고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고 젊은 인재가 더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에서의 새로운 의정부는 연륜 있고 경험이 많은 정치인과 패기 있고 뛰어다닐 수 있는 정치 신인의 조화로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정당인이 직업이 아니기에 4년간의 의원 임기 동안 시민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대변하고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여 년간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삶의 현장에서 보고 느낀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 동네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우리 동네 구석구석 지켜온 20년 지역 경제 부동산 전문가라는 슬로건으로 6.1 지방선거에 송산 1, 2, 3동 권역의 도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지역의 소중한 경험과 가치를 제도권 내에서 함께 공유하고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과 지역의 도의원은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일할 능력을 가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또한 시민들의 눈높이를 잘 알기에 각종 민원 현장에서 해결하는 해결사로 제가 나선 것입니다. 의정부의 변화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변화입니다. 반드시 승리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 저 기호 2번 김호경에게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